양육강식, 즉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이또는 비스마르크의 연설에서 서구 열강의 실상과 제국주의의 단면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는 앞으로 이또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급히 귀국하라는 소식이 사절단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에서 큰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인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은 사절단이 일본에 들어온 후 정부 주요 인사들과 사절단이 논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한반도를 정벌해서 일본의 국력을 키우자는 의미의 정한론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 그럼 조선 침략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일본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였죠? 예, 그렇죠. 정한론 찬성파들은 조선의 사절을 파견해서 개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침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이또와 사절단의 수뇌부는 일본의 경제력을 키우는 근대화가 먼저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결국 치열한 논쟁 끝에 정한론 반대파인 사절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됐고, 정한론 중지의 항모를 큰 역할을 했던 이또는 신정부의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이제 부각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이또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게 돼요. 신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당시의 내무대신이 피살되면서 38살 이른 나이에 공석이 된 자리를 이또가 이어받게 된 거죠. 또 운이 좋아. 이때. 예. 이때부터 이또는 부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또는 먼저 1882년 3월 헌법조사단을 이끌고 가장 먼저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정부가 들어선 지 한 14년 정도가 지나도록 헌법은 물론 국회와 의회까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곳에서 군주제 아래에 의회와 내각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심지어 이또는 독일의 총리 비스마르크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러한 상황을 풍자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비스마르크의 초상을 바라보는 이또의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간절하네요. 거의 뭐 우상 숭배네요. 상당히 간절하죠. 네. 공손하고. 이 그림은 당시 이또가 비스마르크를 숭배한다는 것을 비판한 것인데, 오른쪽 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아야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ご利益のおかげで病気で死ぬことも暗殺もされず無事に正月を迎えました。お礼を兼ね鏡餅を備え元日にお祈りいたします。 낡은 정부 조직을 폐지하고 새롭게 근대적인 내각 제도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총리 대신에 본인이 취임을 하죠. (45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일본의 실권자인 초대 내각 총리가 된 거죠. 내 나이인데. 그리고 드디어 1889년 2월 대일본 제국 헌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제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다스린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에 관할하고 이 헌법의 조규에 따라 일을 행한다. 제37조 모든 법률은 제국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55조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여 그 책임을 진다. 모든 법률, 칙령, 기타 국무에 대한 조칙은 국무 대신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존왕 양이파였던 이또는 그의 사상대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를 수립하게 되죠. 하지만 천황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의회의 권력도 제한하는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 세력을 견제하면서
내각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 그게 바로 초대 총리인 이토가 수립한 근대 일본의 국가 체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토를 국가 설계자라고 추앙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천황은 이런 법을 만든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나요? 일본 논란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천황은 이토를 굉장히 아꼈어요. 천황은 사실 메이지 유신 이전엔 스스로 즉위시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정치적 실권을 잃은 허수아비였어요. 하지만 대일본 제국 헌법은 천황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이었어요. 당시 메이지 천황의 나이는 38살이었는데 천황이 보기에 40 중반의 노련한 정치가인 이토 히로부미를 믿고 의지할 만한 어떠한 인물로 이렇게 느끼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신뢰했구나. 그러니까 심지어 이토가 난 돈도 집도 필요 없다. 그냥 여성과 놀 수만 있으면 된다. 우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당시 그의 여성 폭력을 비판한 사파를 한번 볼까요? 위에 적혀 있는 거가 식도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明治公職一代男. 그 이토 히로부미를 메이지 시대의 호색한 남자라고 칭했는데 이토가 다양한 여성들과 즐겼다. 게이샤와 서양 여자 그리고 여승마저도 보이는데요. 저기 진짜 스님도 있어요. 예. 민머리. 예, 이토의 여자 관계가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좀 암시하고 있죠. 심지어 그는 40도의 고열에도 양쪽에 게이샤 2명을 띄고 앉아 있었다라는 일화는 우와. 상당히 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아야 씨, 그 이토 히로부미가 저 정도로 호색한이었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영국에 있는 동안 여자가 있는 술집에 드나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그것부터 알았지? 어떻게 가자마자?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비난받고 그래서 친구였던 이노우에가 그걸 잠재우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야. 일본에도 정부가 그 약간 유럽 문화 접해야 된다고 무도회를 열었어요, 상류층들에게. 그래서 또 외교관들도 저기 참석하고 이토 히로부미 자기 와이프랑 가서 이렇게 손님을 맞았대요. 근데 또 귀족 부인랑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유럽에도요. 여자를 잘 꼬시네요. 인기 아니. 많아. 이게 일방적으로 막 한다고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이.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러나 일본이 차츰 근대 국가로서 발판을 다지던 1894년 드디어 이토 히로부미는 본격적인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히로시마의 천황 직속의 최고 군사기구인 대본영을 설치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대륙을 향한 전쟁 준비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바로 청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짰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은 전쟁을 앞두고 총리인 이토를 대본영 회의에 참석하도록 명하게 되는데요. 총리였던 이토는 청나라를 침략하기 약 1년 전에 건함 조치, 즉 해군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부 측과 의회의 다수파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군함을 제작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당시 의회의 다수파는 세금 경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가 이어지자 이토는 건함 건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찾아가게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럼 천황? 예, 바로 메이지 천황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이토를 신뢰했던 천황은 그의 요구대로 해줬고 이로써 이토는 예산을 확보해서 군함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토가 준비한 군함은 청나라의 자랑이었던 북양 함대를 무너뜨리고 청일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막강한 해군력을 소유한 일본의 승리로 끝났지만 청나라의 요청으로 두 나라는 강화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일본은 이또가 청나라는 이홍장이 각 나라를 대표해서 회담을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이또는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게 됩니다. 제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제2조 청국은 퐁텐성 남부를 포함한 요동반도와 펑우열도 그리고 타이완을 할양한다. 제4조 청국은 배상금으로 2억량을 일본국에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당초 요구한 배상액 3억량이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일본의 신문에서도 이번 전쟁에 든 비용이 1억량에 미치지 않는다고 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배상금도 모자라서 청나라의 강대한 영토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신 아닙니까? 우선 배상에 대해 말하자면 이미 최대한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단 한 푼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談판이 결렬돼서 다시 전투가 벌어지면 배상액은 아마 이보다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또와 이홍장은 조약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또의 고집과 협박으로 일본은 1년 예산의 4배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과 청나라의 영토인 요동반도, 타이완 등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을 인정받은 이또는 대훈이 국화 대수장을 받게 됩니다. 이 훈장은 황족을 제외한 일본인이 받게 되는 것은 이또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인으로서 최고의 명예가 주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천황의 특별 배려로 10만엔, 현재 우리나라 돈 원화 가치로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일본이 제국주의로 발돋움하는 순간 이또가 얼마나 막대한 역할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죠. 下関조약이 체결된 이후 레이지 천하이구의 공을 치하하는 문서를 내렸는데 이게 도쿄 아사히신문호에 실렸어요. 네, 일본 제국의 영광을 알렸다는 크게 칭찬하는 내용이었고 그거를 계기로 일본 국민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친송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으로 이또가 얻은 경제적 이익과 그간 쌓아온 근대화를 바탕으로 일본은 점차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북진을 추진해서 조선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키워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러시아도 한반도로 세력을 넓히면서 조선을 호시탐탐 탐내고 있었죠. 이러한 정세 속에 이또는 원로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천황이 임명하는 원로는 전쟁이나 조약, 동맹 체결 등에 관해 일본의 중요한 사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켜보던 원로 이또는 곧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승리를 좀 장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쟁 대신에 러시아와의 합의를 통해서 한반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는 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나요? 영어도 안 하는데 서로. 예, 그는 1901년 11월 러시아의 황제인 니콜라이 2세를 만나서 만주는 러시아가 갖고 대한제국은 일본이 갖자라고 하는 이른바 만한 교환론을 제안을 하죠. 이또의 제안에 러시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반도에서 위치상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협상이 무산된 후 이또는 런던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국 외상을 만나서 영일 동맹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해 봅니다. 근데 이제 순조롭게 회담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이또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영국이 이미 일본 내각과 영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뭐야?
당시 이토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일본 내각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영국은 일본이 자신들과 동맹을 협상하면서 러시아와 양다리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토가 러시아와 협상을 벌인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잖아요. 네.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 이토를 제치고 일본 내각이 제안하는 대로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어? 그때 근데 청나라 두고 러시아랑 같이 영국까지 약간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내국에서도 판단한 거 러시아보다 영국이 더 아무래도 좋겠다. 그래서 영국도 서둘러 체결했어요, 빨리. 영일 양국은 한청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청해, 일본은 한국에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조약은 대한제국에 대한 권리가 일본에게 있다라는 것을 영국이 인정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영국을 등에 업고 러시아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토 히로부미 입장에서는 자기 자국과 네, 영국한테 약간 통수 맞은 거네요. 그렇죠. 영일 동맹으로 이토는 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일로 정치적 입지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러시아와의 협상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절대로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결국에 대한제국을 차지하려는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의 야욕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1904년 2월 5일 일본 해군이 리순과 인천을 기습하면서 마침내 러일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정작 피해자는 전쟁이 일어난 땅인 대한제국이었는데 당시 영국에 소개된 만평 하나를 보실까요? 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 희생양이죠, 그냥. 네. In a tight place. 곤란한 상황이란 뜻이에요. 예. 이 만평은 영국 풍자 만화 잡지인 펀치에 실린 그림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의 허리를 잡고 서로 밧줄을 조이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